많이 오셨나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세례기 손 들어봐요, 세례기. 많이 오셨네. 다행이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새내기 아니면 들으면 안 되나요? 네? 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제가 뭔 주제를 가져오면 저보다 잘 아는 분이 계세요. 네, 학년을 막론하고. 그래서 무슨 주제를 가져와야 여러분이 좀 가장 만족할까 고민을 했다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해주셨던 약간 코멘트들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중요하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면은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주제를 잡고 함수 해석학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고했던 대로 미분을 정의할 겁니다. 미분이 뭘까요? 이게 되게 그냥 들으시면은 왜 난데없이 갑자기 미분을 물어보고 난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교수님께 처음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님께서 저한테 미분이 뭔가라고 물어보셨어요. 큰일 났죠? 일단 뭘 말해도 정답은 아닐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의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미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근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분을 발명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라는 양반이 그 뭔가 운동 상태를 기술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기술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뭐 시간축에 대해서 뭐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등속도 운동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얘의 기울기는 x 값의 변화율과 y 값의 변화를 이렇게 나눠주면 기울기가 된다 해가지고 변화율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런 식의 논리는 직선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곡선인 경우에는 절대 적용 못하죠. 곡선인 경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낸 아이디어는 별거 없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근방을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요 근방을 확대를 합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확대를 합니다. 그럼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확대를 하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사실상 직선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평평해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럼 이 순간에 여기서 했던 짓이랑 똑같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미분은 계속 확대를 해서 직선으로 근사시켜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게 미분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사견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이에요. 괜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너 뭐 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보통 미분이라 하면 거의 99.9% 이쪽에 치중되어 있긴 한데요. 오늘 할 얘기는 약간 이쪽에 포인트를 조금 더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듀얼이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듀얼이 뭔지는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미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과정은 어떠한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함수를 하나 가져와서 미분을 시켜가지고 다른 함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공간에 미분을 취해서 그 함수 공간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C2 오메가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셔도 돼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 죄송한데 네. 혹시 C1이랑 C2 바뀐 거 아닌가요?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 저기도 2가 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투 해도 별 상관은 없죠. 물론 좀 의미가 달라지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미분이라는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오퍼레이터여서요. 시작할 때 상수배를 한 채로 미분을 하면은 미분한 거에 상수배가 튀어나오고요. F 더하기 G를 미분하면은 F를 미분한 거 더하기 G를 미분한 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좋은 성질들을 선형적이다, 영어로 이제 리니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좋은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미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첫 번째는 개념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 와이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어프로치메이션의 미분은 함수가 있으면 각각의 점별로 이제 미분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몰라도 일단 점별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이 듀얼로서 이제 미분을 바라본다면 요 느낌은 이제 포인트 와이즈라는 느낌은 아예 사라집니다. 듀얼로서 과연 이 미분이라는 연산자가 함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함수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사실상 같은 미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분에 대한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신 채로 오늘 세미나를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대답이 없으면 예스라고 받아들일게요.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 진짜 되게 쉽게 가고 싶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렉처의 사실상 핵심인 디리클렛 프로블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펠링이 이게 맞겠죠? 오랜만에 써봐서. 이제 뉴턴이 미분을 만들고 사람들이 미분 가지고 정말 많은 짓을 했어요. 물리에서 보셨겠지만 온갖 이 미분 가지고 뭔가 운동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정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미분으로서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단순한 게 이 디리클렛 프로블럼입니다.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네, 벌써부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오메가는 일단 Rn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셋입니다. 오픈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이런 집합을 오픈이다. 뭐 이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열린 집합이 있는 거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열린 집합. 열린인데 오늘은 사실 바운디드까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모종의 조건만 더 붙이면은 그냥 열린만 있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바운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이 있어야 되는 네. 이유가 뭐죠? 오픈이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요 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 위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픈은 이제 경계가 없는 놈들인데 만약 경계가 있다고 치면 요 점에서 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요걸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요 경계
경계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예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경계를 다 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경계에서 미분하는 건 불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경계에서 이제 미분을 정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다루진 않겠습니다. 혹시 언바운디드면 네. 바운더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언바운디드요? 언바운디드요 또 예를 들어 R2에서 언바운디드 오픈 셋을 하나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게 어퍼 하프 플레인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바운더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다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그냥 R2 그 자체를 쓰면은 바운더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네.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데 대신에 다른 바운더리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것도 약간 말씀드리자면 바운디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언바운디드일 경우에는 보통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보통 이 조건을 추가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바운디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일반적으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U가 컴플렉스인가요? 네? 왜 절대값을 뭐가요? U요? 이거 안 없어도 써도 돼요. 네, 그냥 네, 그냥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붙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충 우리가 뭐 하는지 몰라도 오메가 위에서 놀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호 사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기호는 그냥 간단합니다. 각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녀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를 처음 보셨을 분도 있는데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 그냥 x1으로 두 번 미분, x2로 두 번 미분 따따따 해가지고 xn까지 두 번 미분하면 되고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f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 있다면 라플라시안을 취하면은 4가 나오겠죠? x로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2 나올 거고 y로 두 번 미분하면 2 나올 거니까 라플라시안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은 그냥 이렇게 미분한 녀석이구나.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물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 그만큼 이 디리클렛 프로블럼이라는 게 유명한 문제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메가,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오메가만 생각을 할 거지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줘가지고요. 이 오메가라는 이 U라는 함수가 결국엔 연속일 테니까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바운더리에서 다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그렇게 해서 적은 이 문제를 디리클렛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네. 저 바운더리가 0이라는 기호와 편미분을 해서 이거요? 그 기호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아예 다른 기호예요. 이거는 바운더리라는 의미로 라운드를 쓴 거고요. 이거는 편미분을 한다라는 의미로 라운드를 쓴 건데 기호는 같은데 아예 상관없는 기호예요. 두 기호는. 그냥 바운더리에서 U가 모두 0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셋으로 보면 되는. 네. 그냥 그 조건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거의 해가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요거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자연현상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현상에 대한 식이 있으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 식에 대한 해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해가 없으면 아예 현상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뉴턴 이후의 사람들, 특히 뉴턴 이후의 사람들은 이 디리클렛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항상 존재한다고 그냥 믿었어요. 근데 누가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바이어스트러스라는 사람이 딴지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자명하냐 라고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치열하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오메가에 대한 조건이 오메가에 대한 만약 조건도 오메가의 그 바운더리가 너무 이상하면은 그렇죠. 바운더리가 너무 이상하면 나중에 망가지는 이슈도 있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요? FA 조건 때문에 F의 조건 때문에 어렵다. 함수 공간이 인피니티 디멘전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선행학습을 그냥 이게 미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미분의 두 의미 중에서 앞부분을 훨씬 더 크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점마다 하는 미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오메가의 각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u를 적당히 엄청 많이 미분한 다음에 그 각각의 점마다 f의 함수값과 같은지 계속 대조해야 돼요. u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가망이 없나 했는데 힐베르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문제를 점점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수 공간에 대한 문제로 바꿔버리면은 풀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디리클레 프로그램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말하려면 일단 저희 아직 미분밖에 정의 안 했잖아요. 적분도 정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분을 정해봅시다. 지울게요. 죄송한데 제가 네. 뒤에 디렉클레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 못해서 그런데 네. 저게 식을 먼저 그러니까 오메가 2 오메가로 가는 함수 u에 대해서 델타 u가 f가 되는 u를 찾는 건가요? F랑 U는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메가에서 f로 가는 함수 f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 F는 주어진 거고요. U를 찾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네요. F는 주어진 거고요. 오메가도 주어졌고요. 다 주어졌는데 U가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 주인공이 U라는 게 눈에 보이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U만 지금 미분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U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지울게요. 그래서 적분 일단 정의를 해봅시다. 미분은 그렇다 치고 적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분부적법이요. 예, 맞습니다. 민넓이죠? 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네, 적분은 그냥 민넓이입니다. 근데 민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이제 리만 적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르죠? 네. 맞죠? 근데 요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거 그 점들을 일단 노름해서 다 수렴해야 되는데 네. 노름해서 수렴 안 해버리면 이용이 안 되니까 그 디리클레 함수 같이 약간 그쵸. 공격에서 계속이면 못해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예쁘게 말하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만 적분은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연속한 함수 이외에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연속해야 돼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죠. fx를 1, 0 해가지고 x가 유리수일 땐 1로 보내고 무리수일 때는 0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얘를 이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안 나오죠? 리만 적분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0과 1 사이의 모든 구간에서 끊겨 있어요. 연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거의 모든 구간에서가 솔직히 뭔 소리인지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단 0과 1 사이에서 전부 다 끊겨 있으면 거의 모든 구간은 아니잖아요. 전 구간에서 끊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네. dx가 없어.
아 이거는 제 습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인데 DX 종종 뺍니다. 네. 가끔 참기네요. 물리학자들처럼 네. 맨 처음에 써버리죠. 가끔 논문 보면은 DX 다 빠져 있거든요.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솔직히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른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 저도 빼올 거고요. X도 빼고 그냥 F만 적고 이제 여러분 불편하시면 제가 언제든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저렇게 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리만 적분이 생각보다 안 좋은 적분이에요.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래서 르벡 적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르벡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는데요. 물론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르베그 적분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민넓이를 구할 때 여기서는 그냥 세로 직사각형으로 쪼갰다면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네모로 쪼갭니다. 네, 별거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만 적분은 여기 좀 삐져나가도 되거든요. 얘는 삐져나가는 일이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네모로 쪼개면. 그리고 각각의 네모는 뭐냐? 높이를 C라고 두고요. 실수겠죠? 그리고 이 가로는 어떤 부분집합이겠죠? 부분집합을 F라고 두면은 얘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캐릭터리스틱 펑션 카이라는 녀석을 데려와가지고 C 카이 F라고 씁니다. 별 되게 무서워 보이는 함수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카이 F라는 친구는 X가 F 안에 네, 분필 부서지는 거 좋은 구경이죠. X가 F 안에 있으면은 1인 함수고요. 없으면은 0인 그런 단순한 함수고요. 거기다가 이제 높이 C 곱해가지고 각각의 이런 네모난 녀석들을 만드는 건데 이제 적당히 좋은 함수를 주면은 이 함수의 이 민넓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네모네모로 다 쪼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물론 르베그 적분론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증명은.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가 지금 딱 봐도 F의 크기 혹은 길이가 되겠죠. 크기 혹은 길이 곱하기 C가 될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시그마를 해주면은 요 민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르베그 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리만 적분 말고 르벡 적분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네, 뭔가 리만 적분은 그러니까 리만 적분 가능한 펑션들 리밋이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르벡 적분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도입을 한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됐다는 코멘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네. 사실 저는 거의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게 특징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 카이라는 펑션 가지고 저 F의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F의 크기요? 네. F의 크기는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못해요. 그거만 하는데 2시간 걸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어진 F의 크기에 따라서 얘를 따다다다다다다 딴 다음에 네, 각 디프의 C에 대해서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C랑 적당한 F들이 다다다다 엄청 있어가지고 항상 요 민넓이를 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박스 하나 C 위에 네,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가는데 네. 금반은 Y가 C인 거예요? 아니면은 요게 C가 되겠죠? 요게 C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F는 또 평행이동에서 밑으로 되는 네, 요 구간이 F가 되겠죠? 와.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들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다 맞게 열려요. 들으시면 됩니다. 나경 교수님.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서 만든 이 발레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카이 큐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 접근하면은 그냥 큐의 크기 아니에요? 그럼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큐의 크기가 얼마냐?
그냥 스포하면 0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리만 적분에서 적분을 못하는 녀석들을 르벡 적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르벡 적분은 함수가 조금만 좋으면 돼요. 정확히는 이제 메저러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함수가 조금만 좋으면 다 르벡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 적분은 그냥 르벡 적분이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사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래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걸 하려면 빌드업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힐베르트가 대체 무슨 소리를 했냐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는 건데 이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에서 다루는 게 뭐냐?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다룹니다. 자, 또 모르는 기호 하나 등장합니다. 네. 자, 에너지 펑션은요. 함수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함수 하나를 데려와서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적분이니까. 그럼 값이 나오겠죠. 그런 녀석입니다. 함수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펑션인데 펑션이죠. 정의역이 함수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인 그런 함수인데 근데 이거를 그냥 같이 펑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있잖아요. 격이 달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얘는 함수를 받아서 실수를 내는 놈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펑션 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건 이제 이게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정의 써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번 미분한 걸요. 한 번 미분한 걸 제곱해가지고 싹 나오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 유식 자체는 U에 대한 건데 F는 뭔가요? F는 아까 그 디리클레 프로블럼에서 아. 그 F요. 네. 아, 디리클레 프로블럼을 괜히 지웠군요. 진짜 그냥 에너지는 네, 그래서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에너지 펑셔널이라 그러면은 다 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왠지 모르겠는데 정의는 했어요. 얘를 어떻게 써먹느냐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왠지 모르겠는데 다음 계산을 할 겁니다. 그 죄송한데 하나만. 네, 적분 기호 밑에 쓰여진 이거요? 오메가 기호는 적분 범위를 정의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싹다 네. 적분인지 뭐 채우는지 모르고 그 적분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오메가가 공간이면 공간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메가가 면이면 면 적분을 해야 되고, 오메가가 선이면 선 적분을 해야 되고, 오메가가 n 차원 뭐 하이퍼 큐브다 뭐 그러면 거기서 적분하면 돼요. 못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 한 것처럼 그냥 네모네모 쪼개가지고 르벡 적분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아까 F가 선분이었잖아요. 네. 2차원에서는 1차원이죠 정확히는. 1차원에서는 선분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밑에 들어가는 게 n차원의 어떤 집합이겠죠? 여기서 그것만 오메가는 어떤 픽스돼 있는 거죠 어쨌든. 아, 네, 상태가. 다 기분입니다. 디리클레 프로블럼에서 기분인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언하고 인 예민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바운더리는 언을 쓰고요, 그냥은 인을 쓰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이걸 계산할 거예요. 2에다가 u 플러스 t v를 한 다음에 그걸 t로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미분을 열심히 계산을 돌리시면요. 계산 같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네. 잘 지워주세요. 와. 와. 파이팅. 귀찮은 거 말로 때우셔도 돼요. 이게 근데 말로 때울 계산은 또 아니라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분명했는데 네. 혹시 미분기호 안으로 넣는 거 괜찮나요? 네. 왜 괜찮은지는 사실 왜 괜찮냐라고 하면은 네. 지금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르벡 들으면 되나요? 네? 르벡 들으면 아나요? 이거요? 네. DCT. 이것도 르벡 들으면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다 써야 돼요. 와 르벡은 신이야. 들어야겠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U 플러스 TU에 대해서 그 역삼 같은 거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U 플러스 T에 대해서 역학을 넣어서 네 지금 돌리고 있죠? 모양이 정해지는 게 네. 이때 U 플러스 T로 싸글싸글 미분한 건 아닌 건가요? 얘 T 아 T는 실수예요. T가 실수. 네. 지금 우리 실수 미분 말고는 제가 다른 거 언급드린 게 없어요. 다 실수 미분입니다. 그러면은 T는 X로 미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 T는 그냥 하나짜리 실수예요. 실수. 그냥 상수 같은 건가요? 아니요. T로 미분하니까 이제 얘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U랑 V를 고정시켜 놓고요. 저거 V인가요? V에 V. UU가 아닌. 네, V. U 플러스 T V. U랑 V를 아무거나 그냥 고정을 딱딱 시켜버리고요. T를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에 T로만 미분할 거예요. 네, 별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삼각형 U 플러스 TV를 집어넣을 때 저런 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U 대신에 U 플러스 네. TV 넣으면 U 저거 대신에 나오지 U 플러스 않나요? TV 들어간 게 이렇게 나와요. 그냥 대입만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전개해가지고 그냥 딴 계산할 거예요. 특별한 테크닉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개해가지고 그냥 깡 계산을 돌리면요. 에다가 du dx1 곱하기 dv dx1 이런 게 n개 있고요. 더 쓰기 싫어요. 그리고 밑에 뭐가 들어가죠? vf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현미음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거 괜히 지웠나? 아무튼 바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부분적분이라고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현미음 방정식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A에서 B까지 F, G 프라임을 적분을 하면요. 무려 FB, GB 마이너스 FA, GA 와 빼기 A에서 B까지 F 프라임 G. 예. 가장 중요하다 해서 와. 반박하려 했는데 반박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 뭔가 뭔가 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마지막에 이상한데. F. 아니 너무 중요해서 좀. 오케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너무 고양돼서 시를 오케이. 틀려버렸어. 좋아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차피 저희가 요거 해 생각할 거니까 바운더리에서 영인 함수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바운더리에서 영인 함수 u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분적분 걸면요. 각 항마다 부분적분을 걸어주면 뭐가 나오나요? 부호 반대로 바뀌고요. 각 항마다 부분적분을 걸어주면 이게 되나 싶겠지만 일단 된다고 치고 그냥 하면 돼요. U 한 번 더 미분한 거에 그냥 V 곱한 게 따따따따 나오겠죠? 맞죠? 네. 모양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바운더리에 걸리는 녀석들은 다 0이라서 날아갈 거고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VF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V로 전부 다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V로 묶으면 뭐가 나오나요? 와 라플라시안이다. 네, 라플라시안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와우. 뭔가 이제 이 문제랑 관련됐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여기서 힐베르트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을 잘 보건대 위에 지울게요. 부문적분. 자, 함수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함수 공간이 아까부터 계속 C2 오메가라고 적고 있으니까 C2 오메가로 적을게요. 함수 공간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각 함수 공간에서 에너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힐베르트의 생각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게 하는 점을 저희가 딱 하고 찾으면요. 그러면 요 점을 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직거리는요. U 플러스 TV 해가지고 DT 그 T로 미분한 직거리는 U 플러스 TV가 여기라고 하면 요 라인 선상에서 미분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맨 처음에 미분은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라인 선상을 따라서 이 점에서 이런 곡선이 그려질 텐데 그 곡선에서 기울기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방금 제가 U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합당한 추론으로 그 기울기가 항상 뭐일 것 같아요?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U가 에너지 펑션의 최소값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보면 U가 에너지 펑션의 최소값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라면 무슨 V를 데려오건 간에 무조건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건 당연하신가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0이 아니라고 치면은 0이 아닌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V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냐면요. 이 점에서만 겁나 큰 값을 가지게 만들면 이 적분값이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모든 V에 대해서 얘가 0이 되게 하려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추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F에 뭔가 조건이 있나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F는 지금은 그냥 적당한 함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여러분 머릿속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펑션 있을 거고 최소값도 있겠죠.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무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적당히 패구간 잡으면 연속이기만 하면 참고로 어떤 센스에서 에너지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은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연속이기만 하면 항상 최소점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익스트림 밸류스 최대 최소 정리잖아요. 항상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방금 그럼 네. 함수 공간이 아예 못 걸릴 것 같지가 아니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또 선행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듯 최소값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은요 아주 좋은 공간일 때만 잡을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공간에서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긴 했거든요. 방금 맨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이 문제는 각 점별로 미분을 해가지고 F랑 계속 무한번 비교해야 되는 끔찍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끔찍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함수 공간에서 에너지가 최소가 되게 하는 한 놈만 찾아라 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쉬워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도 익숙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익숙한가?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쉬워졌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수 공간을 일반적으로 특히 이 C2 오메가라고 쓴 이 공간은 두 번 미분해서 연속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함수 공간이거든요. 얘가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간단한 최소값 하나 못 잡는 그런 무능력한 친구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깨워 드리자면요. 지워도 될까요? 네. 얼마나 함수 공간이 무능력한 놈이냐 그거를 조금 일깨워 드리자면 아까 봤던 예시를 잠깐 봅시다. 최대 최소 정리 증명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했죠? 저 다중 공간에 컴팩트임을 보이고 다친 공간 일단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좋은 성질이 연속함수를 취했을 때 다시 보존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성질을 갖는 집합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어서 네. 그렇게 확 가시는군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거기다 조금만 살을 붙여볼게요. 미니마이징 시퀀스라는 걸 잡거든요. 일단 최소값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만 아니면 최소값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최소값이 있다는 말은 최소값 근방에서 항상 함수값을 잡을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근방이에요.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말은 보장은 절대 못해요. 궁금하시면 해석각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미 늦었죠? 내년에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번 가을에 르벡을 듣고 다음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와 둘이 전도됐어. 이런 식으로 이 최소값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최소값을 향해 달려가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약간의 스포가 있었는데 실수 공간에서는 이제 클로즈고 바운디드기만 하면은 컴팩트라는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컴팩트가 뭘 보장하냐면요.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아직 정의도 안 했으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컴팩트가 뭘 보장하냐면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으면요. 적당히 수열을 취사 선택을 해서 수열이 쭉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를 취사 선택을 해서 다시 정렬을 해요. 뭐 7, 11, 21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정렬을 해요. 그리고 이 수열이 어떠한 값 A로 수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질을 저희가 이제 시퀀셜리 컴팩트하다 혹은 그냥 컴팩트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 값 A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아요.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컴팩트한 공간 위에 있습니다. 네. 항상 컴팩트한 공간 위에서 A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 수열을 뭐 A의 NI라고 적을 때 이 함수를 G라고 둘게요. 함수 G가 연속하기 때문에 G 해가지고 I를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를 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셔서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얘가 A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GA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열은 최소값을 향해 달려가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최소값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GA가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컴팩트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진 집합이 있으면 그 위에서는 최소값을 찾는 게 1도 아니에요. 무조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니마이징 시퀀스 잡아가지고 서브 시퀀스 그 중에 몇 개를 뽑은 다음에 리미트 땡기면은 무조건
최소값으로 가요. 물론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지만 연속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컴팩트라는 성질이 함수 공간에는 없느냐? 이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아주 심플한 진짜 이제 함수 공간을 저희가 보통 다룰 때 가장 심플하다고 여겨지는 LP라는 공간을 가져올게요. LP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수열들의 공간인데요. 이제 A의 N의 P승을 서메이션한 것이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함수 공간은 아닌데 이게 가장 단순한 무한 차원 공간이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아닙니다. 먼저. 애초에 수열도 함수니까 잔수에서 아, 함수니까 뭐 그쵸? n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P의 범위가 이제 양의 실수로 봐도 될까요? 아, P는 보통 1보다 크고 1부터 무한대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말한 이유는 일단 오늘은 P가 2일 때만 주로 볼 거라서 안 말하긴 했는데 보통 1에서 무한 1 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1에서 무한대 사이로 봅니다. 네. 함수가 그러면 그것도 정의를 안 하죠. 아, 그거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적 감사합니다. 그건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해드립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기, 노름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크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수열의 크기를 정의할 거예요. 각 원소마다의 크기를 정의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크기를 정의하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냥 요걸로 정의하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A1 따따따 AN의 크기는 요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 수학자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P분의 1까지 붙여야 돼요. 절대값 안 들어오면 아, 절대값 안 맞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P를 2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빡빡하고 있었는데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것 가지고 열렸다를 정의를 합니다. 요것 가지고 어떻게 열렸다를 정의하느냐? 그거는 위상을 알아야 돼요. 위상도 할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이 함수 공간도 전혀 컴팩트하지 않아요. 발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1빵빵빵빵 01빵빵빵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열들의 수열이죠. 그럼 이 녀석들은 분명히 그 크기가 다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수열들의 수열은 바운디드, 그러니까 크기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얘도 지금 크기 제한시켜 놨잖아요. 얘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 얘 수렴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얘에서 몇 개 골라낸다고 지금 수렴할 것 같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컴팩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망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녀석도 망했는데 이렇게 조금만 복잡해져도 두 범위 분한 이 함수 공간은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가 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했던 그 최소값을 잡는 얘기가 정말 택도 없는 소리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팩트한 좋은 공간을 찾아봐요. 그렇죠. 공간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간을 바꿀 예정입니다. 줘도 될까요? 네. 저희 몇 분까지 왔죠? 40분. 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10분 남았어요. 괜찮아요.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일단 유명한 공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LP 스페이스라는 건데 별거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함수인데 P승을 했을 때 이 적분이 수렴하는 놈들을 모은 걸 LP 스페이스라고 해요. 별거 없죠? 그리고 이 LP 스페이스에서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여요?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 값이요. 네? 공값의 t분의 1. 기분의 1승.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바로 진도를 빼버리자면 H1이라는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무슨 함수냐? 와. 얘는 무슨 함수냐? 별거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U하고요. U를 한 번 미분한 녀석들이 L2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놈이 그냥 미분이 아닙니다. 약한 미분이에요. 으아. 그럼 또 약한 미분을 정해야겠네요. 약한 미분이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이분이 약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진짜. 이걸 인정이라고 했어. 10분 남기고 급발진하시네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다 해서. 유형 생기를 위한 TV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자, U는요. 미분한 게 연속인 함수고요. 바운더리에서 0이에요. 그런 조건을 가진 녀석 아무나 데려와서 이게 뭐죠? 부분적분. 네,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함수를 약한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는 부분적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부분적분이 가능한 놈을 아무거나 데려온 게 약한 미분이에요. 예시를 들어보이자면 좀 더 강한 조건인 건데. 조금 더 약한 조건이죠. 아 그러니까 H 아, 그렇죠. 얘가 더 2일 경우에는 얘가 더 센 조건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요 절대값 x를 약한 미분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약한 미분은 부분적분만 들면 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냥 부분적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분만 가능한 약한 미분이 L2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모아놓은 놈이 H1 스페이스고요. 혹시 그럼 약한 저런 미분이 약한 네? 미분이 저런 약한 미분이 네, 존재하면 늘 유니크한가요? 네. 근데 그것도 증명하려면은 릴베그 적분론 가지고 한세거를 또 얘기해야 돼서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U랑 U에 대한 모든 차원에 대한 미분이 각각 모든 차원에 대한 약한 미분이 각각 L2에 속하는 것들을 H. 네, 다 L2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공간을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나름 예쁘게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컴팩트 할까요? 뭔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안 돼. 함수 공간이 안 좋다 그래서 함수 공간도 바꿨는데 얘도 나가리예요. 얘도 안 됩니다. 발레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함수 공간이 안 좋아서 함수 공간도 바꿨는데 망했어요. 더 바꾸죠? H 인피니티로. H 인피니티로. 네. 아, 생각보다 와. 안 좋거든요. H 인피니티가. 컴팩티피케이션. 근데 그거 컴팩티피케이션은 무한대로 뻗어 나갔을 때 그거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얘는 지금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운드를 시켜줘도 컴팩트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컴팩티피케이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에너지날로 네. 에너지날로 실수로 보내면 실수로 컴팩트하니까. 근데 공역이 컴팩트 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정역이 컴팩트 해야지 뭘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미상이 들어갑니다. 도와줘 토팔로지. 보세요. 자, 5분 만에 토폴로지를 다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쌉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토폴로지가 뭐냐?
별거 없어요. 함수 x, 공간 x의 토폴로지는 그냥 x의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x의 서브스페이스들의 집합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근데 규칙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항상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규칙은 U 알파라는 녀석들이 요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의 합집합도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U랑 V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규칙만 만족하면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오픈이다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토폴로지의 정의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토폴로지를 우리가 좀 손을 대면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R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공간을 가져오고 우리가 잘 아는 토폴로지를 적용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오픈의 개념을 그냥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오픈 세트의 집합이에요. 얘는. 그러면 -1의 n승 이거 수렴하나요? 아니요. 절대 수렴 안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걸 토폴로지의 센스로 말하면요. R이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가 적당한 뭐 -1이든 1이든 적당한 점에서 오픈 셋을 이렇게 잡으면 항상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이 수열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얘가 한 곳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충 느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위상 들으세요. 근데 늦었죠? 내년에 들으세요. 근데 토폴로지를요 가장 단순하게 잡아봅시다. 이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아닌 모든 집합은 오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하죠. 왜 수렴해요? 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잡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오픈셋이 아니거든요. 오픈셋은 뭐만 허용돼요? 공집합 아니면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의 센스에서는 어차피 -1의 n승은 다 들어가 있어요. 수렴해요. 즉 수렴성과 이 토폴로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컴팩트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R이 컴팩트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도 컴팩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토폴로지를 이따구로 줘버리면 R이 컴팩트해집니다. 당연하죠. 모든 수열이 다 수렴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함수 공간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토폴로지에도 손을 댈 거예요. 원래 얘 토폴로지를 뭘로 정의하냐면 이 함수의 크기로 정의하거든요. 이 함수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싹 다 L2에서의 크기를 가져와 가지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폴로지를 어떻게 바꿀 거냐? 위크 토폴로지라는 걸로 바꿀 겁니다. 위크 토폴로지가 뭐냐? 보세요. 3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요. 자, 빨간색 보이나요? 네. 네. 너무 잘 보여요. 자, 아까 리니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할 겁니다. T는 함수 공간을 받아서 실수로 가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함수를 받아가지고 실수로 가는 선형적인 T를 생각할 거예요. 선형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실수배하면은 그대로 실수배한 게 튀어나오고 더한 거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더한 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선형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선형 연산자를 가져왔을 때 저희가 필요한 성질은요. 그러니까 TU의 n승이 어떤 TU로 수렴한다고 할 때 이 UN이 U로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 역방향은 꽤 자명해요. 여러분이 선형대수학을 들으신다면 UN이 U로 수렴할 때 TUN이 TU로 수렴하는 건 선형 연산자의 특징 중 하나여서 그냥 잘 됩니다. 근데 요 반대 방향은 사실 자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명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토폴로지에 손을 대서.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한쪽 방향에 자명하려면 T가 바운디드여야 되지 않나요? 아, 예, 맞아요. 근데 급해가지고 지금 네. 많이 날려먹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T가 뭐 바운디드라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다 됩니다. 유한 차원에서는 그냥 되고요. 네. 네, 무한 차원에서 바운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운디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자명해지게끔 토폴로지에 손을 대는데 이것처럼 토폴로지를 이게 많이 걷어내 버리면은 온갖 게 다 수렴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토폴로지를 계속 걷어내 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게끔 하는 가장 그럴듯한 토폴로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걷어내야 돼요. 걷어낼 때도. 그럼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만든 위크 토폴로지를 이용을 하면 얘가 컴팩트하냐? 정확히 말하면 이 안에서 바운디드 그 셋이 컴팩트하냐? 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함수 공간도 바꾸고 위상도 바꿔가지고 드디어 그 망할 놈의 컴팩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운디드 클로즈가 붙어 있어야만 하지만요. 바운디드 클로즈면 얘가 컴팩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최소값도 잡을 수 있고 그 에너지의 최소값이 실제로 에너지의 최소값이 된다는 걸 일종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얼 세미 컨티니어스라는 개념인데 로얼 세미 컨티니어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함수 해석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좀 많이 가야겠죠? 다음 학기에 열리긴 하죠. 네, 다음 학기에 열리죠. 아니 그럼 함수해석학 듣고 해석학을 듣는 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논리로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뭘까요?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래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두 번 미분한 건 어떻게 하죠? 무슨 말씀이시죠? 두 번 미분한 거요. 두 번 미분한 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미분만 다뤘는데 네. 뭔가 실제로 나타나시안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두 번 미분한 것까지 다뤄야 되니까 맞아요.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H1에서 디리클레 방정식을 푸는 놈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억지예요. 왜냐면은 디리클레 방정식은 분명히 두 번 미분한 텀이 껴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미분한 걸로 어거지로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을 성립하는 놈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 미분 가능한 놈을 대령하고는 이게 답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관점에서 얘가 요 안에서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녀석을 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요 안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걸 못 찾아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여기서 찾은 다음에요. 그 함수가 알고 봤더니 두 번 미분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역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부터 예. 그냥 H2 오메가를 상정하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럼 또 토폴로지를 못 네. 찾는 건가요? 안 돼요. 아이고. 아 불편.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F를 개 이상한 걸로 가져오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맞아요. 아까 F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셨는데 이 레귤레이티라고 하거든요. 이 과연 이렇게 어거지로 찾은 U가 진짜 두 번 미분 가능해서 진짜 해가 될 것인가는 이제 레귤레이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레귤레이티 프로블럼을 다룰 때는 우리가 주로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냐도 큰 영향을 끼치고요. 도메인이 막 너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바운드가 네. 이상한 바운드가 이상해져 버리면은 망할 수도 있고요. F가 너무 이상해 버리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메가랑 F가 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만 실제로 두 번 미분 가능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디리클렛 프로블럼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깁니다. 이거 레귤러리티 프로블럼 지금부터 하면은 일단 자정은 넘어야 되고요. 네, 이건 또 엄청나게 다른 또 할 말이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끝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포인트 와이즈처럼 보이던 이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어거지로 함수 공간에 대한 문제로 바꾸고 함수 공간에 대한 문제로 바꾸니까 우리가 함수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네. 이 함수 공간이 컴팩트한지 안 컴팩트한지 알고 싶네 해가지고 함수 해석하기 그렇게 발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셨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과목을 찾아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거를 함수 공간을 그러면은 저희가 해를 찾는데 이렇게 H1 오메가에서 해를 찾는 거죠. H1 오메가 정확히는 여기서 조건 하나가 더 붙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필요하잖아요. 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요게 없으면 사실 부분적분할 때 계속 요걸 깔고 부분적분을 했잖아요. 네.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H1에 요 조건까지 더한 녀석을 밑에 제로를 붙여가지고 H1 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서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이제 디리클렛 프로블럼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상을 바꿔도 네. 별 문제 없이 똑같은 문제를 딜할 수 있는 게 네. 위상을 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상을 왜 바꾸시면 되냐고요? 문제가 없나요? 막 바꿔도. 그러니까 이상을 너무 박살을 내놓으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딱 이 정도로 바꿔놓으면요, 이 정도로 바꿔놓으면 컴팩트니스에 관련된 아규먼트도 잘 들어가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컨티니어스 아규먼트도 잘 들어가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잘 돌아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되고 둘 다 맞춰야 네, 돼서. 둘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인디스크리트로 해도 안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수. 그 컨티니어스에 관련된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초장에 문적 보이죠?